빠르면은 생후 1개월부터 1살 이전에 치료하는 게 더 좋은데요. 성인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색소가 더 빨리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밀크 반점이 전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안녕하세요. 더원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서병학입니다. 오늘은 이름은 부드럽지만 쉽지 않은 질환인 밀크 커피 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밀크 커피 반점은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선천성 표피 색소 질환입니다. 피부에는 크게 표피층이라고 하는 가장 바깥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 색소세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세포 안에 색소가 담겨있는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구성물질이 있는데, 그게 유전적으로 너무 많이 증가해서 표피의 색소를 나타내는 색소세포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점의 경우에는 이 멜라닌 세포 혹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점세포들이 뭉쳐져서 피부의 표피층, 진피층, 깊이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반면에 밀크 반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피에만 국한돼서 나타내는 색소 질환이고요. 반면 기미의 경우에는 우리가 후천성으로 자외선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색소세포가 자극이 돼서 색소를 만들어내는 질환이라서 기본적으로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그에 비례해서 크기가 더 증가하거나 커가면서 자외선을 맞게 되면 색소가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출력 레이저라고 해서 에너지를 꽝 한번 세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색소가 파괴되고 딱지로 떨어져서 나가거나 혹은 체내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고전적인 방식으로 단점으로는 아기가 많이 아파하거나 딱지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저색소반, 오히려 색소가 진해지는 과색소가 일어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추세고요. 요즘에는 통증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저출력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아기에게 통증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출력 레이저가 더 선호되는 편이고, 특별한 부작용 없이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이 따로 있습니다. 밀크 커피 반점의 경우에는 표피에 나타나는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어릴수록 치료하는 게 더 반응이 좋습니다. 어리다고 하는 건 보통 영유아기, 빠르면은 생후 1개월부터 1살 이전에 치료하는 게 더 좋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일수록 표피가 더 얇고 대사도 훨씬 빨리 되고 회복력도 더 높기 때문에 성인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색소가 더 빨리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릴수록 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결심하셨다면 빨리 치료하는 것을 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고출력 레이저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한 번에 꽝 주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취가 꼭 필요하고, 하지만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저출력 레이저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고무줄로 약간 튕구는 듯한 따끔따끔한 느낌 정도만 들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 없이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의 예민도는 아기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혹여나 너무 아파한다 그러면 마취 크림 정도 바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두 가지인데요. 치료의 속도와 치료의 횟수가 다르겠죠. 아이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피층이 얇기 때문에 레이저의 더 감수성이 크고 피부의 대사력이라든지 회복력이 크기 때문에 색소가 빨리빨리 빠지는 반면에, 성인의 경우에는 표피층이 더 두꺼워지고 피부가 이미 안정화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색소 세포들 역시나 아이들에 비해서 같은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반응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밀크 반점이 전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일단은 어떤 상태인지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의 횟수나 반응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현재 상태나 치료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색소 레이저의 경우에는 색소 세포에 있는 색소를 파괴하는 것인데요. 혹여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혹은 레이저 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 색소 세포 자체가 손상을 입게 돼요. 색소 세포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저색소층이라고 하는 저색소반이 생기는 것이고요.
따라서 레이저 치료를 할 때는 개개인마다 피부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야 되고 치료의 경과, 치료의 간격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피부의 상태 혹은 치료 경과를 보면서 에너지 세기를 조절하고 에너지 간격, 시술의 간격도 적절히 조절이 필요합니다. 유전적으로 선천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는 이유는 색소를 깨어나가서 조금 더 연하게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자외선에 의해서 이 색소 세포들이 다시 색소를 만들어내서 조금 색소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과정 중에도 그렇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통해서 필요하면 색소 치료를 조금 더 이어가던가 여름에는 쉬었다가 가을 겨울에 이어가던가 이런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오타모반의 경우에는 표피보다는 한 단계 아래 진피성 색소 질환입니다. 비정상적인 색소 세포가 진피에 존재함으로써 더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조사할 때도 레이저 주기라든지 레이저 세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특히나 오타모반의 경우에는 더 깊은 곳에 색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강도라든지 혹은 에너지를 조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역시 사람마다 환자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 도중 경과에 따라서도 에너지의 세기와 간격이 조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맞춤형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천성으로 색소 질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어려운 질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원 피부과 전문의 서병학이었습니다.